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좀 특별하게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나주에 출장을 갔다가 좀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몇 가지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일단 1km 용진 터널 진입입니다. 일단 저기 제 트위터 계정이 스미더스라는 트위터 계정이 현재 이제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모종의 사정이 좀 있었고요. 저는 상당히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공격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정지 상태에 있고, 제가 트위터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계정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당장은 지금 13B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냥 저기 트위터에 스미더스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다 보면 13B라는 계정이 보일 겁니다. 부산은 네드 플랜더스, 심슨에 나오는 네드 플랜더스 부산인데, 일단은 그걸로 지금 소소하게 트위터를 하고 있으니까 팬들 여러분들께서 뭐 팬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그쪽으로 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환경과 다르게 그 고속도로를 거의 고속화 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저기 운전이 좀 거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하여튼 저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너무 시끄럽습니다. 윤석열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악의적인 이슈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전두환 발언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단서를 달았죠. 쿠데타하고 5.18 빼면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하셨는데, 사실은 정치를 잘했다는 표현 자체도 그렇게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뭐 학원가 사찰이나 박종철 사건 같은 많은 사건들이 들어있으니까 퉁쳐서 정치를 잘했다고 하면 오해받기 딱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원래 말하고자 하려는 건 뭐였냐면, 이제 인재 채용에 관한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수 또는 진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똑똑한 인재 같으면, 그게 군인이 아니더라도 채용을 해서 활용을 했다. 사실은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또 왜 갑자기 전두환 얘기가 나왔냐 하면, 그 발언의 전체 풀 영상을 보시면 그게 1시간 20분짜리인데 전두환 얘기하기 바로 앞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용인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을 잘 채용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독재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인재 채용을 잘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사실 너무 친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만 채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였고, 본인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진짜 정파를 가리지 않고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겠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던 게 와전이 됐죠. 와전이 됐고, 또 당시 현장 분위기가 많은 아주머니들께서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약간 기분도 좀 업되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사과하셨으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건 뭐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지, 솔직히 윤석열 씨가 젊은 시절 20대 대학생일 때 그 12.12 군사 쿠데타 관련해서 모의 재판을 해가지고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까지 내렸었습니다. 5.18을 알았다면 사형까지 내렸겠죠. 그 당시 이제 5.18 전후였는데, 아마 즈음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도망을 다녔어요, 한동안. 왜냐면 이제 친척 중에 기무사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야, 너 좀 피해 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도망을 갔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사람이었는데, 또 그런 정의감이 있는데, 뭐 전두환을 추종한다, 뭐 몇몇 광주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몇몇 5.18 가족들이, 물론 그분들 말도 이해 안 가는 건 아닌데 좀 너무 심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수천억을 해먹고 이런 걸로 받는 비난과 어떻게 그런 말 실수 한마디 또는
본의가 와전된 거 한마디로 비난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유승민 씨나 홍준표 씨는 진짜 그런 얘기 하지만 천벌 받습니다. 뭐 원희룡 씨는 전두환 씨한테 가서 세배까지 했으니까 그건 뭐 할 말이 없는 거고, 유승민 씨는 말이죠. 유승민 씨 친구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유승민 씨의 아빠 친구, 또 유승민 씨의 아버지인 유수호 국회의원은 5.18 청문회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 5.18 죽다 살아난 그 이제 20대 전염병으로 죽다 살아난 피해자한테 그 이제는 뭐 경상도 남자랑 결혼해서 그 어떤 그 한을 좀 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딴 식으로 망언을 했어요. 또 본인도 전두환한테 경쟁 잘했다는 얘기 했습니다. 유승민 씨도. 근데 안 했다고 박박 우겼죠. 이미 드러났습니다, 했는 거. 홍준표 씨는 전두환도 극찬을 했습니다. 심지어 홍준표 씨는 말이죠, 전두환 때 검사하고 노태우 때 모래시계 검사하면서 그때 저 정영근 밑에서 안기부의 검사로 다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양반들입니다, 그 양반들이.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과거를 부정하고 조금 말 실수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주작들이 잡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과 논란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솔직히 말해서 저 같으면 사과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본인 뜻이 전두환 찬양이 아닌데 괜히 사과를 하게 되면 진짜 전두환 찬양처럼 이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난 건의하고 싶었는데, 물론 뭐 저 같은 사람이 건의한다고 귀에 들리기는 하겠습니까만은 막 트위터에도 쓰고 건의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과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인도 사과 논란이 발생을 했죠. 하여튼 인도가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인도가 들어가면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어쨌거나 하여튼 인도 사과 논란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오해입니다. 그 윤석열 씨가 말은 했지만 그렇게 이 인도 사과 관련해서는 뭐 국민들에게 야 사과는 개나 줘 이런 의미로 한 게 아닙니다. 그 반려견, 자식 같은 반려견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뭐 윤석열 씨도 그 전주에 계획이 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 윤석열 씨 부친이 지금 굉장히 편찮으십니다. 몸이 안 좋으세요. 근데 윤석열 씨가 어릴 때부터 부모하고 애틋한 사연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릴 때 고기만 먹고 과일을 워낙 안 먹으니까 아빠가 이제 부친 되시는 분께서 아들한테, 솔직히 우리 아들도 약간 뚱뚱하거든요. 근데 아들한테 과일이라도 좀 먹이려고 아침에 이제 특정한 위치에 사과를 한 개씩 꼭 올려놨답니다. 이거 오늘 꼭 먹어라, 이렇게. 아침 사과 그런 거죠.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나더래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인이 돼가지고 하루에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또 공부 안 하던 거를 쫙 빨아들이고 공부 엄청나게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아버지는 편찮으시고 때론 진짜 엄마 아빠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윤석열 씨 가족이 좀 아픈 가족사가 있거든요, 지금 부인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저 고양이나 강아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집에 진짜 자식처럼 아낍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윤석열 씨가 아이를 무척 갖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결혼이 좀 늦으셨잖아요. 50대에 결혼을 했으니까. 부인은 뭐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긴 했는데, 부인도 사실은 30 거의 후반에, 30대 거의 후반에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애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생겼습니다. 시험관 아기도 한 10번인가 했다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래도 애가 안 생겨가지고 애가 그렇게 간절하게 갖고 싶은데 거의 포기하고 살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얼마나 애가 갖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애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개하고 고양이를 진짜 자식처럼 가족처럼 키우는 겁니다. 그 에피소드가 그거였어요. 개한테 이렇게 그 자식 같은 강아지한테 사과를 옛날 자기 아버지하고 에피소드가 있는 사과를 내미는 게 과거 자기 부친이 본인한테 했던 그 애틋한 사연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직원한테 했고,
직원이 아 이거 감동적이겠다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 직원은 이제 그거 쪽만 뭐 인스타나 이런 쪽만 하는 애니까 몰랐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뭐 저기 후보가 어떤 발언했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게다가 솔직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저걸 악의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걔 앞에서 이렇게 사과를 들이미는 게 사과는 개나 줘라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진짜 악의적으로 이재명 캠프에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조국이라는 그 양반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심지어 제가 기가 찼던 게 그 밑에 달린 댓글 그 밑에 달린 해시태그를 가지고 아주 소설을 쓰셨더만요. 나래인데에 나래도에 우리 집 괭이들은 사과 안 무예 괭이들은 너희들은 추르나무 추르무라 이걸 가지고 나래가 전라도를 말하는 거고 추르머라 처먹거라 이거다 이런 식으로 또 일배다 이렇게 막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셨던데 그걸 김남국이 그렇게 해석하고 조국이 받고 야 이거 진짜 미친 인간들 아닙니까? 처먹거라라고 하려고 의도적으로 오타까지 냈어요. 추르무라를 갖다가 추무그라라는 식으로 단어를 바꿔 썼습니다. 김남국이가 그래놓고 조국은 그걸 또 옮겨 썼습니다. 근데 그 뜻은 나래는 그 집 개인가 고양이 이름이에요. 아마 개 이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나래도에는 그 개를 주인공으로 한 토리스타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나래도에 근데 우리 집 고양이들은 사과 안 먹는다. 그러니까 너희 고양이들은 추르 고양이 간식 있잖아. 쪽쪽 짜먹는 거 그 홍삼 버섯 같은 거 추르나 먹어라 이런 뜻인데 그걸 그렇게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인 같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야 설마 그런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 양반들은 그걸 그렇게 악의적으로 해석하셨어요. 일베 용어라고. 왜냐 이재명 씨가 일베 회원이었으니까 그렇게 일베를 잘 아시겠지. 그러면 떠도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5.18 광주 사람들 왜 저거밖에 안 죽었냐 더 많이 죽지 라고 막 옛날에 자기 일베 날 때 그랬던 영상이 있습니다. 일베가 언제부터 일베입니까? 솔직히 2000년대부터 일베 아닙니까? 2000년인가 2002년인가 생겼죠 일베가. 그러면 이재명 씨가 지금 나이가 2021년에 나이가 내가 알기로 56살인데 딱 20년이라고 보고 그러면 32살에 아니 34살에 일배를 했단 얘기 그때부터 일배를 했단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40대 내내 일배를 하셨단 얘기잖아요. 나이 40 쳐먹고 일배한 새끼를 갖다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올립니까? 민주당은 이재명이 일배한 게 나이 40 쳐먹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아우 생각해보면 열받네 이것도. 그러니까 지대가리 속에 일배가 있으니까 이걸 일배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고 홍준표 씨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무슨 나토식 핵공유가 유승민이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예요.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질투심만 남아있는 인간이고 홍준표 같은 인간은 진짜 제가 홍준표 씨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욕 한마디 안 하고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 해볼게요. 홍준표 씨가 나토식 핵공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남한이 핵보유를 해가지고 서로 안보를 단단하게 하고 서로 교류하지 말고 체제 경쟁하자 이 말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 같자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지금 핵전쟁 하고 싶어서 환장하셨어요? 체제 경쟁이라니.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뭐 다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 이겁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면 그럼 남한은 그거 외면할 겁니까? 여기는 점령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2,500만 명을 도대체 누구 돈으로 무슨 돈으로 먹여 살리려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게다가 나토식 핵공유는 하시는데 이거는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어디 1990년대에 나온 책 하나만 보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씹으시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20세기 냉전시대 쌍팔년도 마인드입니다. 게다가 나토식 핵공유 그 독일에서 저기 미국이 핵미사일 보유했다는 얘기 하시죠. 그거는 이게 유럽은 평원입니다. 평원 산이 없어요 거의.
대평원에서 밀려오는 소련의 기갑 웨이브라고 하는 기계화, 그러니까 전차 부대를 막기 위해서 제한적인 전술 핵무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건 방어 라인이 없으니까 넓은 평원에 떨렁이 있으니 밀려오면 못 막아요. 그걸 막으려면 전술 핵무기가 필요했던 거고. 근데 남한 현실에서는 탱크가 내려올 수 있는 게 서부전선 좁은 길 한 개인데 거기는 고속버스만 한 대 넘어져 있어도 탱크 못 내려옵니다. 이런 좁은 지형에 핵미사일을 갖다 놓으면 결국에는 벌어지는 건 핵전쟁 뿐이에요. 아니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하고 있다는 인간이 어떻게 정상적인 대통령입니까? 게다가 어저께인가 무슨 또 TV 토론 하시는데 태평양에 핵잠수함이 있습니다. 아니 태평양이란다. 저기 동해바다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있어요. 얘들이 헌터킬러 작전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 돌아다니고 부대가 짝지어 돌아다니고 합니다. 근데 홍준표 씨는 또 어디서 이상한 걸 보고 와가지고 미국의 핵잠수함은 혼자 작전 안 합니다. 그거 항공모함하고 같이 돌아다닙니다. 이런 개소리 하시는데 항공모함의 호위만 미국의 핵잠수함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공모함 호위하는 핵잠수함은 항공모함 한 개 편대당 두 대 전체 다 합해봤자 30척이 채 안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한 100여 척에 가까운 미국의 핵잠수함들은 다 혼자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홍준표 씨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쥐뿔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 아주 얄팍한 지식 가지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하겠다고 깝죽거리는 것도 그렇고 그 양반 실제 지지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지금 뭐 50.9% 나왔다고 그러죠? 실제 지지율은 14%도 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36%가 뭐냐? 이재명한테 붙어있는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와서 역선택하는 거라고. 그러면 홍준표하고 이재명이 결선에 올라간다 칩시다. 그러면 이재명은 36, 홍준표는 14%인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아무리 이렇게 멍청해졌다고 그래도 그렇지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홍준표가 되나 보다 해서 거기 붙어있는 인간들은 도대체 뭡니까? 진정을 하고 우리 모두 상식적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